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전직 간부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는데요. 그 간부가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지원했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특검은 오늘 공개적으로 민주당 쪽 금전 지원 의혹에 대해선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특검법에 적힌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야당은 선택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연 김건희 특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인사 금전 지원 의혹은 특검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정희 김건희 특검보는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이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정해놔서 통일교와 민주당 간 사건은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특검법은 관련 수사 중 인지하게 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의 민주당 측 접촉 내역에 관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는 아니었고 면담 방식으로 진술을 들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의혹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이 특검이 확보한 전직 통일교 간부의 녹취록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쪽에도 접촉을 시도했다는 내용과 함께 민주당 인사 실명이 여러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간부 진술과 녹취엔 정진상 전 실장도 언급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이재명 캠프 양쪽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2022년 2월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에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모두 참석시키려 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간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고도 말했는데 특검이 실제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초 통일교 이모 부회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한 녹취록에 담긴 걸로 전해집니다. 당시 통일교 행사에는 윤석열 후보만 행사에 참석했고 이재명 후보는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행사가 끝난 뒤 이모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니를 뵈려고 전화가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통화 녹취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직접 재생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최근 재판에서 현 정부의 장관급 4명에게도 접근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의 휴대전화 문자 내역도 확보했는데 여기에도 복수의 여권 인사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의힘은 말한 사람도 진술도 비슷한데 민주당만 쏙 뺀 건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며 김건희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교 분리 통일교를 겨냥한 것도 이것 때문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통일교라는 자금 출처도 같고 전달한 사람도 같고 전달한 배경도 다 같고 그런데 받은 쪽이 민주당이면 무조건 성역처럼 수사 안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가 선택적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도 하고 권성동 의원도 구속시켰으면서 민주당은 진술이 무더기로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이러한 폭탄 발언의 퍼즐이 이제야 맞춰진다며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건넨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입틀막 경고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열렸다며 특검으로 돈 받은 정치인들과 덮어준 하청 특검 싹 다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안인 기자, 법조팀 이기상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인 건데요. 자,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일교 전 간부의 통화 녹취록과 법정 진술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걸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 진술이라서인데요.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특검의 통일교의 국민의힘 의원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탔거든요.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 통일교 간부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진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자신의 재판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에 줄을 대던 2022년 대선 무렵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접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장관급 이상 4명 정도, 또 그중에 2명은 통일교 천정궁에 왔다 갔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제 1억 원을 받았다는 이제 정황으로 구속이 된 건데, 그럼 민주당도 뭔가 돈이 오간 정황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윤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인사들과도 주고받은 게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고위 간부 사이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오갔다 같은 액수는 언급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특검이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럼 특검은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말 그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과 통일교 사이 의혹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검이 민주당 쪽 의혹을 면담 조사만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을 정식 조사하지 않고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조서가 아닌 수사 보고서만 작성했고요. 결과적으로 통일교와 민주당 연관 의혹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건데요. 물론 특검이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모두 적었고 사건 기록으로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쪽과 달리 민주당 쪽은 조직적 지원이 아닌 개인의 일탈에 가깝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다. 그런데도 뭐 편파 수사, 선택적 수사라는 의혹이 나오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권성동 의원이 구속 기소된 게 가장 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역시 1억 원 수수 혐의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혹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수사 도중 나온 관련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윤 전 본부장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측 인사들 실명도 여럿 거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이 인사들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일교 차원의 부적절한 지원이 있었는지 금전이 오갔는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아는 건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조차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윤 전 본부장이 뭔가 폭탄 발언을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윤 전 본부장은 내일 모레 또 공개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여기서 기존 증언과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태의 파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잘 됐습니다. 법조팀 이기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취임 후 대통령을 직접 형사 고발한 건 처음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했습니다. 대체 무슨 건인지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를 찾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들. 고발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건 직권남용 혐의라고 본 겁니다.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으로 이 대통령을 고발한 건 처음입니다. 헌법에 따라 소추는 못하더라도 수사는 할 수 있고
공수처가 탄핵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전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민의힘은 인사청탁 논란을 빚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고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고발은 심판을 공세로 덮으려는 발악으로 비겁하고 구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지난주 부결된 권리당원 1인 1표제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 당장 이번 지방선거 때 적용될 이 선거 룰도 당원 비중을 낮춰서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2번 꺾였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주 권리당원 1인 1표제 부결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재추진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또 부결되면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수습을 위해 시간을 두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룰도 수정해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대의원들이 꺼려하는 조항을 완화시킨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감이 드러나지 않았냐라며 자칫 지방선거 전 계파 갈등만 부각될 수 있어 정 대표가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명 친청 간 대결 구도는 이미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장 내년 1월 치러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두고 세력 다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물밑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국민의힘이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제 SNS를 올려 트라우마를 언급했던 장 의원, 법사위 회의에 참석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서도 왜 이를 키우냐며 싸늘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그제 자신의 SNS에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는 글을 올렸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 의원이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 의미를 물으려 하자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아직 정했습니다. SNS 올리신 거. 민주당 일각에선 장 의원의 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이 거듭 논란이 될 반응을 보이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대응 방향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장 의원이 언급한 트라우마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피의자가 갖는 겁니까? 피해자가 갖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개딸들에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 모습들이 파렴치하다고. 침묵하는 민주당도 비판했습니다. 윤리감차가 진행되고 있는 불구하고도 지금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피해자 전 남자친구 신상을 공개한 것도 문제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원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 트라우마가 남을 것 같다는 장경태 의원 SNS 글을 두고 고소인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누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장경태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장경태 의원의 SNS 글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제 장 의원이 사람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는 말이 다 꼰대들 이야기인 줄 알았다며 트라우마로 남을 듯하다고 SNS에 적었는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성추행 피소 이후 장 의원 심경을 밝힌 글로 해석됐습니다. 고소인 측에선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신적 외상을 뜻하는 트라우마 같은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장 의원은 이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든 사진도 올렸는데 고소인은 이 사진과 글을 변호인에게 공유하며 어이가 없다. 장 의원의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 의원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내 상급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고소인을 조사하고 싶다는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상규명 의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고소인을 조사한 경찰은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현지 누나가 언급되는 논란의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죠. 문자를 받은 김남국 전 비서관은 물러났는데 정작 문자를 보낸 문 의원은 그대로 있는 걸 두고 의총에선 당직에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던 문진석 민주당 의원.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 의원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당에 누를 끼쳐 송구하다며 당 지도부에 거취를 일임했습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 지도부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병기 원대께서는 본인에게 좀 위임해달라 본인이 고민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총에선 논란이 컸던 만큼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논란이 가볍지 않으니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로 애둘러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여러 통로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였던 이른바 사법개혁안이 줄줄이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를 목표로 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뿐 아니라 법무부, 헌법재판소가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선 중도층 여론이 돌아선다 우려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2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면서 보류됐습니다. 한 의원은 위헌 심판으로 오히려 내란 재판이 지연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우리가 질 거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중도층 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란 명칭부터가 특정 사안을 겨냥한 터라 위헌이다란 노골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선이 둘로 나눠지면 안 된다며 수습을 강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현희,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의총에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더 논의하는 거로 했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위헌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내란 재판이 계속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법원 행정처가 모두 위헌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집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장들이 모인 데 이어 오늘은 일선 법관들 협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판사에 이어 변호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하러 모인 겁니다. 법관 대표 126명 중 100명 가까이가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에 절반 넘게 찬성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사흘 전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일선 법관까지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법관회의는 법관 인사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제도 변경도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사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이후 은퇴를 선언했지만 파장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 조 씨를 장발장에 비유하고 이 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취재진을 장발장을 괴롭힌 자베르에 비유하며 고발을 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 소년범 전력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 기자들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자는 김경호 변호사로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수사상 필요 외엔 사건 내용 조회를 금지한 소년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를 소설 주인공 장발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장발장이 옥살 이후 시장이 되어 빈민을 구제했듯 조진웅 역시 연기를 통해 대중에게 즐거움을 주며 갱생의 삶을 살았다고 한 겁니다. 여론과 미디어를 향해서는 이런 조 씨에게 낙인을 찍어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렸다며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한 자베르의 21세기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채널A에 법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외부로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을 기사화해 고발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뜨겁습니다. 여권에서는 배우 은퇴까지는 과하다는 옹호론도 일고 있죠. 비행 청소년의 상징인데 희망을 꺾었다는 이 정부 자문위원장 표현도 나왔습니다. 이 반면 야권은 왜 유독 조 씨만 감싸냐며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나병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박찬훈 자문위원장이 배우 조진웅 씨 은퇴를 두고 비행 청소년의 희망을 꺾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 표현했습니다. 조 씨는 방황하던 소년이 대배우로 성장한 비행 청소년들의 상징인데 무대에서 내려가게 한 건 정의가 아니라 집단 린치라는 주장입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어제 내렸던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라며 조 씨를 옹호한 겁니다. 야권에선 반박했습니다. 조 씨는 과거를 드러내고 극복한 게 아니라 과거를 숨긴 채 사회 정치적으로 의로운 척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입니다. 조진웅 씨가 반성을 했다든가 또는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사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또는 개념 연예인인 척 그렇게 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여권이 유독 조 씨만 감싸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던 정당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을 서서 8.15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의아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처벌받은 피해자를 부관 참시하느냐는 옹호부터 조진웅이 복귀할 방법은 현진우나 추천이란 조롱까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볼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진웅 씨 논란을 보면 일단 정치권에서는 들썩이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좀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꽤 나왔어요. 어제랑 오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 선언한 배우 조진웅 씨 일제히 감사고 나섰습니다. 사실 10대 때여 잘못 불거진 연예인 조진웅 씨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또 연예인들 학폭 논란은 언급을 안 하면서 여권이 왜 조진웅 씨만 선택적으로 감싸고 있냐 이런 의문을 야당이 오늘 제기한 겁니다.
야당 지적이 좀 맞나 보죠. 일단 야당은 기준이 이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야당은요, 민주당의 잣대가 이중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2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윤석열 정부 때 당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를 했었습니다. 이걸 두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 민주당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순신 본부장 지명됐을 땐 학교폭력 논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했냐,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이죠. 당시에는 민주당이요, 아들의 학폭 논란 그리고 그 대응에 대해서 아버지한테까지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민주당, 왜 조진웅 씨 논란은 다르게 보냐 이겁니다. 그래요. 여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조진웅 씨를 뭐 감싼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공개적으로는 글 올린 의원도 이렇게 밝혔잖아요. 청소년 시절 잘못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요. 또 지나친 사회적인 낙인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글 올린 당사자들은 부인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권 관계자는 조진웅 배우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징성이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과거 정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영화에서 독립투사 역할 맡았던 조진웅 씨가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는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당시에 국민 특사로 함께했습니다. 가까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적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어이없다고 비판을 했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도요, 아주 극악무도하다, 폐악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선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광복절 경축식 때 국기에 대한 맹세 그 대표로 하는 거 보셨죠? 그 이틀 뒤에는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나란히 홍범도 장군 관련 다큐 영화 독립군 함께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조진웅 씨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조 씨가 그동안 보여온 그 친여 성향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야 모두 갈라지는 건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진웅 씨 논란은? 일단 본질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웅 씨는요, 이번 논란이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소년범의 죄값 묻어야 할까요? 아니면 물어야 할까요? 이걸 두고 지금 논쟁이 뜨거운 건데요. 일단은 죄값을 묻어야 한다는 쪽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진웅 씨 이미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또 갱생의 가능성 입증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쪽은 생각이 다릅니다. 워낙 공인으로서 영향력이 큰 데다가 과거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 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과한 게 아니라요. 과거 감춘 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의로운 이미지 부각해 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정치인들도요,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공방 벌이기보다는 이 공론장에서 아주 차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먼저 이현용 기자입니다. 박나래 씨가 오늘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전 매니저가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갑질 의혹 등이 불거진 지 닷새 만입니다. 박 씨는 과거 매니저들에게 폭언과 심부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특수상해와 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 매니저와의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박나래 측 관계자는 오늘 새벽 박나래 씨 자택으로 찾아온 전 매니저와 아침까지 대화하고 화해했다며 소송들을 서로 취하하고 부동산 가압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화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서로 이제 다 풀었다니까 고소 고발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가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개그맨으로서
프로그램과 동료들의 민폐를 끼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매니저와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기획사 미신고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 혐의에 대한 사법 행정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은 박나래 씨, 이게 불법인지도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죠. 의사협회가 주사제를 놓은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걸로 파악됐는데요.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경우 모든 의료 행위는 불법인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주사 이모에게 국내 의사 면허가 있는지 공식 확인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홍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에게 주사제를 놔준 이모 씨.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자체 조사를 벌여 이 씨의 국내 의사 면허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4만여 명의 모든 국내 의사 면허 취득자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사면허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이 씨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사가 어떠한 경로로 구입되어서 어떻게 한제의 위해가 강해질지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가 명확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 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이 씨인 만큼 모든 의료적 행위가 불법이라는 게 의협 설명입니다. 왕진을 요청했다는 게 박나래 씨 측 입장이지만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이 사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와 더불어 이번 논란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또 불법 의료행위인 걸 인지했다면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쿠팡 사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사고도 사고지만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습니다. 쿠팡이 수정에 다시 올린 사과문 링크가 쿠팡 홍보 문구로 표시돼 논란입니다. 이러니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오은선 기자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노출 대신 유출로 바꿔 다시 올린 사과문입니다. 모바일 화면 오른쪽 아래엔 사과문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쿠팡이 올린 사과문을 SNS에 공유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제목으로 사과문 요약이 아니라 쿠팡 혜택을 홍보하는 문구가 뜹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소극적 대응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다시 올린 안내문 링크에 광고성 문구가 그대로 노출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선 성의가 없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과문이 이렇게 공유되는 것은 너무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 같고 사과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논란이 되는 것은 사과문만이 아닙니다. 쿠팡 사이트에는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물품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기인 인공기 디자인의 티셔츠는 물론 반미 투쟁을 강화하자는 선전 문구가 담긴 북한 우표까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쿠팡 측은 사과문 논란과 관련해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 문제로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선전물 판매에 대해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쿠팡 이용자 수는 181만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김범석 의장은 열흘째 아무런 사과 없이 이번 사태에서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17일 청문회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김 의장이 직접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을 오늘 17일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김범석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 성실히 답변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불참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 과방위원들은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랜 매티스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쿠팡 본사 앞으로 몰려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쿠팡은 소비자 피해 보상 즉각 실시하라. 김 의장이 직접 나와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나타나서 국민께 사과하고 소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배상 방안, 사고의 규모, 그다음에 피해의 규모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밝히라고. 쿠팡 측은 소비자 단체의 요구에 대해 잘 전달하고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네, 패스트푸드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왔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면서 특검이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특검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대로 비상계엄이 진행되지 않았냐고 캐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였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되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서 수첩 기재 내용이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합니다. 원래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뭐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회유 시점은 범죄 사실을 진술하면 감형해주는 개정특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있지도 않은 걸 불러주면서 진술해달라고 한 것이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검 측은 증언 강요는 아니었다며 설득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회유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잇따른 바가지 논란에 관광객이 줄어든 광장시장. 구청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삼진아웃제와 벌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바가지 씌우다 걸리면 아예 장사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광장시장 노점을 상대로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가지 논란이 적발되면 아예 광장시장 안에서 노점 장사를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경고와 영업정지 조치만 내려졌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아예 안 내주는 안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광장시장 안에서 영업 중인 노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종로구청은 삼진아웃 제도에 더해 벌점 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생, 서비스 등 세부 항목마다 적발 시 벌점을 부과하고 이 벌점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도 노점 장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가지 논란 이후 광장시장은 손님 발길이 줄었습니다. 구청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노점 상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취소까지 해버리면 그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열을 넣고 되지도 않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피해 많이 받잖아요. 벌점 줘버려야 돼. 반면 점포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영업정지잖아요.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해외 갔다 온 본 돈으로. 경력심을 줘야지. 저희가 이제 가게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종로구청은 구체적 시행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위와 같은 안은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전 며느리가 10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을 올려 엄벌을 호소한 소식 전해드렸죠. 추가 폭로가 나오며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해당 여교사의 아버지가 분류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전 사위가 거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사위 측은 이미 약속된 금액이라고 맞섰는데요. 권경문 기자입니다. 10대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시아버지인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측이 엄벌을 호소한 30대 전 여교사. 이 여교사의 아버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류 전 감독 아들인 전 사위가 거액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겁니다. 요구받은 액수가 아파트 지분과 양육비, 위자료 등 총 40억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사위는 공갈 미수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전 사위가 여교사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사위와 유 전 감독이 제기한 제자와의 호텔 동침 의혹도 제자가 다음날 대학 면접 때문에 간이 침대에서 따로 자고 간 것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반면 전 사위 측은 40억 원은 이미 약속된 금액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혼 전 한쪽이 외도를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만 나가자라는 약속을 했다며 그 약속에 따라 청구한 금액이라 공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장인이 주장하는 여교사 폭행 혐의도 논점을 흐리려고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며 3억 원을 뜯어낸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면서 돈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협박은 두 분이 공모한 건가요? 양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 선수 측에서 3억 원을 받아내고 용모 씨와 공모에 7천만 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양 씨는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인지 잘 모르면서 외부에 알릴 것처럼 행동해 위협하려고 했다며 사치품 구입에 3억 원을 썼고 돈을 추가 갈취하려고 2차 범행을 해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양 씨가 초범이고 두 번째 협박은 미수에 그친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멀쩡하게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마구 들이받는 승용차. 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1.6km나 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추돌 사고로 차량에 불까지 났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전조등을 켠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뒤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경찰차도 겨우 멈춰섭니다. 큰일 났으니까. 경찰차를 피해서 왔다가 그랬나 보던데. 어젯밤 10시쯤 충북 충주시 도로에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충돌하면서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에 차량에 불까지 붙어 희뿌연 연기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쫓기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차량 석 대를 들이받으면서 앞범퍼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정차를 요구했지만 1.6km가량을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라 이제 서라 이렇게 하는 거지. 정차 요구 불응하고 도주한 거예요.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체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음주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이 자율주행 첨단 도시 서울, 그 일환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추진해 왔는데 표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22개 구 중에 하겠다고 손을 든 구는 단 한 곳뿐. 예산을 넣어 이미 일부 운행 중인데 이 탑승객 성과도 저조합니다. 김동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마을버스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도 버스에 타는 사람도 드뭅니다. 직접 타보니 승객은 취재진뿐입니다.
비춘 노선에 워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그러니까 타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서울시는 올해 동작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내년엔 이 사업을 다른 구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년도 이 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를 상대로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강남구 한 곳을 제외하고 지원한 곳이 없었던 겁니다. 아직은 이제 그 무인으로 운영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안전성 검증이 안 됐지 않느냐. 도로 여건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구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올해 투입된 예산만 14억 원. 하지만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의 좌석 대비 탑승객 비율도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운행 중인 3개 자치구의 자율주행 마을버스 사업성을 따져본 뒤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중일 간 갈등이 일촉즉발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오키나와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국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100여 차례 이착륙 훈련을 했다면서 이 중국 항모의 궤적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 중국은 오히려 이 일본 전투기가 중국 훈련 구역에 들어왔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과 함재기 젠15가 이착륙 훈련을 한 곳은 일본 오키나와 인근 공해상입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함 선단은 지난 5일 오키나와 섬 남서쪽을 통과했고 7일에는 기카이지마 동쪽으로 불과 190km 떨어진 해역까지 진출했는데 오키나와를 디귿자로 돌아본 겁니다. 중국의 전투기와 헬기는 각각 50여 차례씩 총 100여 차례나 이착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젠15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F-15에 2차례 레이더 조준을 하며 군사적 도발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한 일본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군은 최근 일본이 필리핀과 합동훈련을 벌이는 등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해상훈련도 진행했습니다. 보병 80명과 전차 2대를 싣고 해안까지 진격할 수 있는 공기부양정이 앞장서고 7-5형 상륙함은 잇따라 함포 사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을 압박했습니다. 상륙 후 주요 목표 지점을 소탕, 점령하는 도시 공격 훈련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레이더 조준 사건과 관련해 핵심은 일본 전투기가 중국 훈련 구역에 무단 침입한 것이라며 일본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과 정치적 조작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일본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이 타카이치 총리 재난 대응 복장 차림으로 중국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이 중국군의 동양 경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이어갑니다. 평소 입던 반듯한 정장 대신 재난 대응 복장 차림으로 등장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지난해 지진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일본의 노토 반도를 찾은 건데 이 자리에서 자국 비행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중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今回のレーダー照射というのは航空機の安全な飛行に必要な範囲を超える危険な行為でございます。でこのよう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はもう極めて残念です。 그러면서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불거진 후 명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발언은 자제해왔지만 이번엔 직접 나선 겁니다. 동시에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을 마중 나온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인사를 나누는 등 대내적으론 따뜻한 모습을 보이며 본인을 향한 지지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중국을 향해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自衛隊の航空機が中国の航空機の安全な飛行を深刻に阻害したとの中国側の指摘は当たりません. 일본 정부가 중국군 동양 경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만큼 양국 간 군사적 긴장 상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인도의 유명 휴양지에 위치한 대형 나이트클럽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관광객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소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주에 맞춰 전통춤을 선보이는 댄서. 그런데 뒤쪽 천장에서 빨간 불꽃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알아챈 연주자와 댄서가 당황하며 공연을 멈춥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인도 고아주 북부의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과 직원 등 최소 25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방 근처에서 가스가 폭발해 불길이 빠르게 퍼진 탓에 내부 인원 상당수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클럽이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매니저 등 관계자 4명을 체포했습니다. 굳게 닫힌 출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남성. 문이 꿈쩍도 안 차 어깨로 문을 들이받습니다. 유리에는 금이 가고 남성은 주변을 살핀 뒤 몸을 내던지듯 몇 차례 더 문을 들이받습니다. 결국 좁은 틈을 비집고 기어이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각 3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경범죄 교통위반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앞두고 법원 비상구를 부순 뒤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정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노란색 대형 트럭을 싣고 도로를 달리다 멈춘 트레일러. 실려있던 트럭이 앞으로 쏠리더니 트레일러 앞부분을 그대로 덮칩니다. 현지 시각 3일 말레이시아 미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와 40대 동승자 등 2명이 현장에서 압사했습니다. 경찰은 급제동 여부와 고정장치 파손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범죄와 일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까지 위협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금령까지 내려졌는데요. 현장에선 찬반이 엇갈리는 반응인데 청소년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도 관심이 가는 소식입니다. 특별 단속 현장에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MLB팀 내셔널스 구장에서 열린 겨울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에 시민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청소년들은 모두 어른들과 함께 행사장에 들어섭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 모임 중이던 청소년 10명이 폭행, 마약 소지, 체포 불복종 혐의 등으로 동시 체포된 뒤 미 의회가 청소년 우범 지역에 내린 통행 금지 정책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s been as much with the cops. Like there's some over there. 통금령은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18세 이하에 적용하고 일부 구역에는 오후 8시 이후 17세 이하 9명 집합 금지령까지 적용합니다. 인근 구역을 돌아보니 경찰, 주방위군, 그리고 경찰경까지 동원돼 청소년의 통금 준수와 범죄를 단속합니다. 통금구역으로 지정된 곳 주변에는 이렇게 경찰차가 배치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00m 간격으로 차들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자 특별 단속을 통해 바로잡겠다는 건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I really find it doubtful that one, the teenagers would listen to the curfew, but they can still do crime during the day. Maybe the government should invest more in like community development for kids, to have them have programs and be able to spend their time in a more productive way. 10대들 사이에서는 찬성 목소리도 나옵니다. Well, at school, there was an incident a few weeks ago when someone brought a knife to school. 청소년이 통금법을 위반하면 최대 2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시 영하로 내려갑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오늘보다 3도 낮고요. 광주와 대구 영하 1도로 남부는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데요. 서울 7도, 대구 9도 등으로 한자릿수입니다. 이번 주는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주 중반 평년 수준 웃돌며 날이 풀렸다가 금요일 아침 하루 만에 8도 낮아집니다. 주 초반에는 맑겠지만 주 후반에는 눈비 예보 잦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